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어떤 협상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후 들어서 낙폭이 커지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제 중국이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협상의 문도 닫힌 건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서로 연락을 안 해요. 예, 먼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어떠한 징후도 아직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이 됐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제 좀 줄어들었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늘어나면서 좀 지수가 버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미 협상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가스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지수보다는 조금 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근데 워낙 뭐 하락 종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했던,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은 제가 이제 뉴스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그러니까 환율과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 최고치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500원을 넘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가지 경우가 다 되죠. 하나는 정말 피크다라는 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상 금융위기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이런 부담도 있었고, 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까지도 투매할 정도로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안전자산은 이제 안전자산에서 자금을 빼고 위험자산으로 넘어오기 위한 과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기 시작했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게 시장에 부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향후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 좀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어제 개장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죠. 미증시 개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통령 대행과 통화했다. 내용 좋았어.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베센트 장관이 협상, 좋은 어떤 협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중국이 연락이 없으니까, 중국에 연락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50%포인트 추가. 이렇게 해버리면서 이제 미증시가 깨졌고, 여기에 이제 또 뭐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점은 또 방어 요인이긴 했지만, 오늘 뭐 장중에 또 뭐 반도체, 제약, 중국의 저가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세도 또 올릴 거다 이런 내용들이 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충돌할 때는,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은 쪽을 더 크게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또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나쁜 쪽의 어떤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걱정이 커졌고, 무엇보다 우리 시간으로 1시에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는데 그때까지 협상이라든가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없이 그냥 트럼프는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강대강으로 그대로 가고 설마 했던 관세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재료 노출로 보는 시각도 없잖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강대강 쪽으로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커지겠구나 이런 걱정 쪽이 더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계속 관세 타령한 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자꾸 뉴스로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우선 협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베센트가 트럼프한테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녹아나고 있다. 이게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국 주식이 녹아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협상을 해서 유연하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도 뭔가 본보기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이런 걸 우리한테 해준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받았으니까 뭐 베풀어서 깎아줬어 이렇게 해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제 대규모의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고 양보하고 하여튼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일본을 본보기로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협상이 딱 이제 시작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심리적인 점,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또 대화하기는 편하죠. 중국하고는 다를 거니까 이런 내심을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 뉴스 이외에 뭐 구체적으로 협상이 돼서 결과 나온 건 없으니까 저건 그냥 저대로 그냥 내심이 저렇구나 정도로 지나간 것 같고, 근데 중국이 장중에 그 힘 조절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또 한번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관세 협상에 대한 문을 닫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이 오늘 짤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 서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제 턱을 딱 손개고 있으면서 전화기 쳐다보면서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서로 기다리는 그런 짤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박만 가하고 서로 이제 대화라든가 뭐 통화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이거 관세 그대로 부과되면서 경기 침체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되게 특이했어요. 협상이 시작되면서 일본 증시가 어제 6% 급등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빠졌고 대만은 뭐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근데 특이한 건 중국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정작 중국 증시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양책, 경기 부양과 증시 부양책을 중국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 국영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해서 증시 방어하라고 이런 메시지 나가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홍콩 테크 지수는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 조금 약오를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올라가고 미국의 동맹국들 주가가 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이게 음봉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2023년 10월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아예 그냥 본 적 없는 지수되고 2023년 그때도 사실 10월, 11월 그때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았던 지수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로 지수가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점 대비 낙폭, 예, 올해 고점 대비 낙폭을 보면 정작 중국은 7.5%밖에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20% 전후 빠졌고 미국의 동맹국들 우리나라 뭐 14.4, 17.7, 일본 21%, 대만 27%막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만 더 죽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도 아마 인식은 할 텐데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명분이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코스피는 오늘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고 관세, 제약에 대한 관세 이런 이슈들도 좀 더해졌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좀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가 이제 장중에 플러스권을 좀 오랜 동안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 좀 못 견디면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밀려버렸고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주들 그런 종목들과 이제 대형주들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는 대형주들 매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갖가지 재료들은 있겠습니다만 이제 많이 대형주들이 빠졌고 특히 제약주가 이제 관세 뉴스가 나오면서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한 4천억, 그러니까 어제 매도를 좀 줄여서 6천억 정도로 좀 줄어드나 보다 했는데 다시 매도 강도를 키웠죠. 그리고 이제 선물도 또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외국인들 매도의 상당 부분은 공매도인 게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 거래에 26%가 공매도였거든요. 오늘 하이닉스 공매도만 180만 주인데 공매도 비중이 26%였잖아요. 공매도 과열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또 공매도 과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일 하이닉스가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과열 지정되는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저렇게 되면 내일장에서는 매도 중에도 공매도는 또 줄어들게 되니까 또 이제 주가에 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 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되면 뭐 그냥 이게 공매도가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된 거냐면 이게 제가 이제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선물 매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돈을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끌어왔다가 급반등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여기서 공매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공매도 때려서 떨어뜨리면 되니까 오버한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맘 놓고 이제 더 떨어지게 만들고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헤지펀드들이 수출 비중이 아시아가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체를 좀 파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필이면 정확하게 이 시점에 그 공매도 재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또 이중으로 좀 많이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도는 하이닉스 280억 원 제일 많았고, 근데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뿌리면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업종 뭐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많이 팔았고, 제가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 순매수 1위 종목이 100억이에요. 보통 순매수 1위 종목이면 최소 1000억 단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억이고 산일전기 이런 종목이 순매수 1위로 올라왔다라는 건 외국인들 지금
이제 저가 매수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 규백도 중요하지만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100억대가 아니라 1000억대 종목이 잡히면 이제 얘들이 뭔가 사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인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팔고 대신 이제 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시가총액 2, 3위 종목을 삼성전자 매도 비중만큼 샀고요. 그다음에 조선, 뭐 방산, 전력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특별한 업종별 특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사고팔고 업종 갈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고팔고 갈리고 이렇게 엇갈려서 특별한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잡히진 않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그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역시 이것도 뚜렷하게 어떤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르게 어떤 업종을 골라서 담는다, 싹 다 담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업종을 전체로 담는다라는 건 이제 통으로 담았다. 이걸 업종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장으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잡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 계속 사들이는데 이건 되게 지금 주목해야 돼요. 제가 지금 위치는 좀 심하게 오버해서 때려놓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전할 때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박따박 꾸준하게 물량이 잡혀있는 종목군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상호관세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주요 국가들별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은 뭐 국민 1인당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씩 지급한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대만도 뭐 안정기금 투입한다라는 보도 있었고, 뭐 중국은 아예 대놓고 그냥 경기 부양해서 금융시장을 방어해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 상황에서 증시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주목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채금리 올라간 게 좀 찜찜합니다. 여기서 금리가 미국 금리 더 올라가면 이거 신용 문제로 커지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 되게 위험하게 움직였는데 좀 안정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발효가 된 거 자체가 재료가 피크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재료 피크인지 여부는 외국인들이 돌아서는지로 가늠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PBR 0.83이 보통 최근에 5년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80 밑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역대 3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지금 그 위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간 3번이 전부 다 금융위기급 우리나라 침체였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결국엔 가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경우의 수를 좀 보면 나쁜 쪽 시나리오, 이제 그 증시의 프레임 자체가 침체 쪽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아예 그냥 침체를 확신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버리면 이제 지금보다 10% 정도 지수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복과 맞보복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 좀 안 좋게 되죠. 그러면 협상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되면서 보통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닝 시즌이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서 이제 실적 전망치를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하던가 아예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 안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좀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는 시나리오고, 긍정적 시나리오는 이제 관세 발효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국가의 샘플로 관세가 낮춰지는 어떤 이제 샘플이 나오게 되는지 여부. 예, 그리고 이제 뭐 감세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증시 부양카드가 어떤 형태가 됐든 등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이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0.80 밑으로 PBR이 떨어지게 되는데 역대 3번밖에 없었어요. 2003년 카드 대란 때,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카드 대란 이런 거 겹치면서 급락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말고는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경기 침체였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물론 이제 저게 내려가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위치를 보면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는 조금, 이제, 이 위치에서 돌려내지 않으면 이제 그 공포감으로 여기서 더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담이 나올 수 있어서,
EVT에서 어떤 변화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도 기운들 내시고 또 마음 좀 편안하게, 예, 스트레스도 좀 쌓이지 않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좀 마음 좀 편하게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면 또 지나가잖아요. 또 지나가면 또 돌이켜보면 또 좋은 기회 구간이 통과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잘 느긋하게 잘 마음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